우리가 등산할 때도 정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고 뒤돌아봤을 때는 그냥 한순간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을 할 것이고, 분명 그 경험이 나를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좀 눌렸습니다. 그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 하락이 나왔는지, 추가 하락이 또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고, 지금이 강세장이라는 것이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느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그게 왜 강세장이라고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 주목할 코인에 올려드리는 이 브리핑이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 중입니다. 물론 약수익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수익 실현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을 만한 코인들을 직접 선별해서 브리핑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넥스 미디어에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2월 3일에 애널리스트 메이슨님이 올려주신 이 GME 밈코인이 영상이 올라가고 정확하게 이틀 만에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260%라는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GME 밈코인을 다루는 유튜버는 없습니다. 왜냐? 정보를 모르니까요. 테넥스 미디어에서 이런 정보를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은 이미 크게 수익 나셨을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는 최신 정보는 당연하고 이렇게 찾기 힘든, 구하기 힘든 정보들을 올려드립니다. 찐 전문가들만 모셔왔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수익 보셨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한번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됐으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이 GME 밈코인을 다루는 유튜버는 못 봤습니다. 아마도 해외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저희 테넥스 미디어에서밖에 공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오셔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지1 미션 코인이 로켓 날짜가 원래 어제였는데 날짜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언제냐? 2월 14일 이 발렌타인 기점으로 발사가 미뤄졌었습니다. 얼마나 화제가 됐으면은 이 유튜브에서 카운트다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로켓이 발사가 된다면은 우리 이 도지코인과 플로키 코인이 덩달아 급등하겠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유심히 지켜보면서 혹시나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은 어제 제가 이 채널을 추가적으로 그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 채널의 중앙 부분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채널의 중앙 부분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 채널로 보내드렸었잖아요. 이곳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이대로 상승을 해준다면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보라 추세선, 정확하게 계속해서 맞았던 이 보라 추세선을 맞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왜 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냐? 이 제네시스에서 16억 달러 규모의 이 GBTC를 매도하게 해달라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GBTC에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시달렸었잖아요. 그 악몽으로 또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이런 식으로 조금 눌림이 있었다. 보니까 16억 달러 정도면은 비트코인 한 40만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GBTC 우리가 1일 매도 물량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매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거니까 확실한 것도 아니니 너무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보다 왜 물량들을 넘기면서 팔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미국 기관들만 가지고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도 다 던지면서 뒤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이 중동 오일머니가 들어온다. 이게 1월 24일 기사인데 제가 이걸 다시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에서 매수하게끔 기회를 주고 기타 이 그레이스케일과 자산 운용사들, 자회사들이
빨리 밑에서 매수하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미국 기관들만 독점을 해서 상승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비트코인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1월 10일 ETF 승인이 되고 난 뒤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는 지금 기관들은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하고 개미들이 던지고 있을 때 이 플랑크톤 새우들은 다 던지고 있을 때 고래들은 밑에서 다 받아먹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구간의 0.5 구간 41K까지는 열려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는 이 38K를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코 이 구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K와 41K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1K 부근에 온다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고 자 앞서 제가 왜 지금은 강세장인가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파월 의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금리 인하 시장 예상보다 느리고 폭도 작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보고 불장 와도 심심하겠구나.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페이크 발언입니다. 자, 이 글을 보면은 선물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FOMC가 3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도 시장의 예상보다 느리고 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하도 크고 폭도 클 것이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죠? 이 투자자들이 한 방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채나 달러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우려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글을 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절대 이런 기사 보고 불안해하고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거시 경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별거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장을 겪어왔던 사람들은 좀 보면은 바로 아는 거죠.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곧 불리시한 장이 펼쳐질 것이다.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월에 금리 인하는 좀 빠르고 5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5월이면 이 기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서 떨어지고 가던 결국에는 이 기점부터는 이제 거의 불장의 초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4월 반감기가 시작되는 기점 이후로 한번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빠질 것이다. 그게 이 사이에 한 번 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에 우리는 좀 사팔사팔을 하면서 불장을 위한 시드를 불리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흐름을 읽는 훈련을 많이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20%에서 30% 빠지는 폭락이 한 번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35K를 깨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한다면 이 폭이 마이너스 20%나 30%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사람들은 알 텐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 38K가 한 번은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시장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이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한 번 또 반감기 이후에 4월이나 5월 사이에 한 번 20% 30% 빠지는 또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한 이 정도의 그림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 이때 한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청산 히트맵을 잠깐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43.5K와 이 44K 부근에 숏 청산 물량들이 대량 분포가 되어 있고 밑으로는 이 롱 물량들의 청산가가 41.6K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43K를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러 간다면은 이것은 상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상단 채널을 돌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렇게 방향을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림인 거거든요. 아니라면 이 41.6K입니다. 딱 이 기점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빠지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한 번 더 빠진다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을 잠깐 먹고 나오는 거죠. 우리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한 번 더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추세선이 있잖아요. 이 추세선이 깨지면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 반등의 폭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다시 흐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흐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수익을 내는 거죠. 요거 꿀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다 보세요. 다 중요한 구간을 깨버리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곳에서 진입해도 늦지 않겠죠. 반대로 깨진다면은 여기서 다시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면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진입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소 입출금 현황인데, 점점 이 입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이 출금하는 사람들의 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입금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출금은 아직 미비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매도 압력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를 수는 있어도 이런 곳이 매수 타점이다. 강력하게 이런 곳에서는 조금 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하셔도 좋고, 저는 이런 곳에서 강력하게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너리 CDD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장기 보유자들의 자금 이동이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이 상승과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돌파된 구간에서는 불리시한 상승이 나왔다. 지금 딱 이 0.3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한다면 여기도 투더문 하겠죠. 너무나도 지금은 강세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20% 눌리고 횡보를 하고 해봤자 지금은 이 큰 추세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화 해놓으신 걸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과감하게 담으셔야 된다. 아무리 지금 물려있고 좀 지루한 장이더라도 강세장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도 정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고 뒤돌아봤을 때는 그냥 한순간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을 할 것이고, 분명 그 경험이 나를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0X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